네, 끝내주는 경제 2부 시작합니다.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 김외현 편집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판교의 지평선 이거 이름 멋있는데요, 타이틀이. 오늘 어떤 얘기를 또 어떤 어려운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고 왔는데 첫 문장부터 스테이블 코인이야.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그동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했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승원 평론가께서 진행을 하신다고 네. 해서 제 맞춤형으로. 그렇죠. 국제 네. 문제와 국제 정치 관점에서 바라보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오. 한번 해볼까 네, 하고 주제를 잡았는데 네.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사를 좀 읽고는 왔는데요. 오늘 보니까 약간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신경전 이런 관점에서 좀 풀어내실 것 같더라고요. 뭐 해보죠.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속보도 뜨고 계속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렇죠. 뭐 상당 네. 부분 이루어졌고 뭐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법안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은 통과가 됐고 네.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고요. 서명까지 했죠. 그다음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과 CBDC 금지 법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지금 간 상태죠.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효된다고요? 8월 1일 이번 8월 1일 맞나요? 금요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발효가 발효가 된다. 그렇군요. 이게 뭐 일단 미국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 관련해서는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저도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홍콩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많이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서로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 약간 이런 거? 그렇죠. 홍콩은 네. 홍콩이 아니라 홍콩 뒤에 있는 중국이라는 중국을 보게 곳이 되기 때문에 있으니까. 해보겠다는 건가 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콩의 그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8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게 네. 뭐 발효가 된다는 거는 이미 통과가 됐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준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네. 5월 21일에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입법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홍콩의 입법회는 의회죠. 네. 그 홍콩의 국회를 통과를 한 거고 네.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제도 설립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금융 안정 유지 및 금융 혁신을 촉진한다 이런 취지에서 네.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용을 보면 네. 홍콩 내에서 발행되는 법정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법정 화폐. 법정 네. 화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원화잖아요. 네. 홍콩에서는 홍콩 홍콩 달러. 달러가 있죠. 네. 그리고 홍콩에서는 위안화가 있죠. 네, 네. 역외 시장이지 않습니까? 어. 홍콩이. 그렇기 때문에 홍콩 내에서 법정 화폐에 연동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 하면은 네. 사람들은 홍콩 달러보다는 이거 위안인가 보다라고 음. 생각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일단 그 길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열린 거죠.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홍콩 달러에 연동돼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거 뭐 사실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홍콩 사람들이 홍콩 달러를 들고 외국에 가서 네. 코인을 사려고 할 때 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면 네. 그게 이제 홍콩 달러의 기반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 규제가 이 조례로부터 네. 시작된다. 규제가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이 네. 규제를 받는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네. 이제 금융관리국, 홍콩의 금융당국인데 홍콩 당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뭐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콩 내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이 상품에 대해서 이걸 법제화했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는 건 이게 법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합법적인 운영이 합법적이죠. 가능하다는 거죠. 네. 불법적인 운영도 있겠지만은 네.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제도권으로 좀 들어왔다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기대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얘기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중국 본토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홍콩 뒤에 있는 중국인데 홍콩에서는 이거를 홍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의 역외 시장이 여기 시작.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는 게 보통 법정화폐는 자국에서
자국에서 시장을 그렇죠. 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워낙, 네. 국제화가 된 화폐의 경우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게 거래가 되기도 네, 하고 네. 그런 건데 위안은 뭐 있긴 하겠지만 뭐 무역 결제에서 쓰이긴 하지만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로보다도 훨씬 그 그렇죠. 비율이 적은 편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교두보로 홍콩을 네. 2010년부터 지정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에서 위안화 역외 시장 역외 거래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네. 이게 네. 이 본토로 들어가는 그리고 본토로부터 나오는 어떤 자본의 유출입 통로 역할을 홍콩이 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홍콩 달러가 아닌 네.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홍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창구를 열어줬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네. 분석들이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네. 분석보다는 이제 네. 시장이 먼저 네. 반응을 하겠죠. 시장이, 네.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이제 중국 기업들이 네.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을 홍콩에서 발행을 하겠다. 중국 본토의 기업들이 그런 본토에서 얘기를 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잘 되든 안 되든 네,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은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는데 뭐 첨단 있어 보이는 네. 주가가 막 오르고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최근에요. 네. 중국. 그러다 보니까 네. 홍콩의 금융 당국에서 네. 이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지 마라. 네.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지금 주는 게 아니고 8월 1일부터 조례가 발효되는 거고 라이센스를 줘야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그 라이센스는 연말까지 뭐 빨라야 연말까지 줄 거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게 되는 기업은 네. 한 자리 숫자일 거다. 네네. 지금- 한 자릿수? 네, 한 자리 숫자.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거나 소문이 나거나 했던 기업이 한 50곳 이상 되는 걸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자리 수다. 오. 이렇게 이거 며칠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갑자기 김이 팍 새는 김이 소식이. 팍 새는 거긴 하면서도 동시에 이거 우리야라는 얘기를 아. 하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오히려 이제 경쟁자들이 조금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독점할 수 있겠네요. 한 누군지 자릿수. 어차피 모르니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홍콩 금융당국이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거품이다 이건 이게 지금 저 금융당국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지금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거 이제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여주신 네, 거품이 끼고 있다. 거품 끼고 있다. 추측이 난무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네. 이 다음 말이 웃겨요. 일부 상장사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발표하면서 돌을 금으로 바꾸면서 주가를 부양시켰다. 발표일 이제 8월 1일 이후에는 이런 거 막 홍보하고 하면은 네. 허가 받아야 되는데 네. 허가 안 받고 이런 홍보하면은 위법이니까 조심해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너무 투자자들의- 낙관 말라 이렇게 그렇죠. 아예 경고를 해놨네요.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진정하십시오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사를 읽을 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니어스포 어차피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구조는 똑같은 거죠. 이게 홍콩에서 그렇죠. 하든 뭐 네. 하든 간에 그리고 뭐 아무리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허가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인 네, 거고 그리고 당연히 감독을 받고 맞습니다. 이 돈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맞습니다. 먹튀하는지 그런 네. 것들은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이거 그렇다면은 홍콩 뒤에 있는 중국과 미국이 뭔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뭔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다시 한번 제가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양반이 그때는 코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뭔가 비판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싫어했었죠. 일기 때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바뀐 걸 보면 본인 이익이 있나 봅니다. 저는 항상 트럼프의 이렇게 빙의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럼프 스토커로서 그래서 일단 자기 이익이 있고 국가 이익이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오늘은 그럼 이제 저는 네. 약간 이제 트럼프를 위한 변명이 네, 될 수밖에 좋아요, 없을 것 좋아요.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홍콩도 그렇고 이거 지금 띄워드린 건 이제 저희 비인 크립토에서 나온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네. 어떤 스테이블 코인 썸머 이 코인 업계에서 이 썸머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시장이 활황이다라고 어, 할 때 이제 썸머를 쓰는데 저 표현을 쓰는군요. 디파이 썸머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썸머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썸머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네. 홍콩도 뛰어들고 미국은 벌써 이 법을 만들고 그랬다. 근데 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 워딩 자체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 2019년에 대통령 재임 당시에 했던 워딩이 네. 지금 띄워드렸는데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비트코인과 그 여타 암호화폐를 그래서 화폐라고 해놓고는 아니야 그럼 화폐도 아니야 화폐도 아니지만 안 좋아해 네. 라면서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그렇죠. 화폐는 변동성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기반이 얄팍한 허공이다. 음. 지금도 뭐 이런 맥락에서 코인을 비판하시는 비판하시는 분들 분들이 많죠. 있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를 생각하면 완전 다른 사람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트럼프 일기 시절에 그 페이스북 당시 페이스북 지금 메타가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리브라. 결국은 좌초를 했죠. 어. 리브라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 못하게 막 정부에서도 압박 넣고 의회에서도 압박 넣고 의회에서는 마크 저커버그를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몇 번을 했었죠. 그래서 네네. 결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포기했습니다. 메타에서 손 들고 안 해.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트럼프 정부 때 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네.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어서 있던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네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맞아요. 네네.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통령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비트코인 사기다. 불과 4년 전에.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였죠? 달러와 경쟁하려 하다니. 그게 핵심이었네요. 난 그게 싫어. 그러면은 이 달러와 경쟁하려는 거를 싫어했다라는 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자기는 달러 좋아한다는 얘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나는 달러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마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한 연초부터 막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네네. 뭐 자기 신발 스니커즈 팔았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기 네네. 굿즈 뭐 성경책도 팔고 다 팔았죠. 네. 굿즈 신발을 팔 때 결제 기능에 비트코인을 붙였었어요. 그때 비트코인을 붙였어요? 네. 그러면서 작년 초쯤에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 붙였더니 결제한 사람이 있더라. 이거 화폐 기능을 돈이- 하는 것 같아. 네. 라면서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요? 신세계를 봤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흰색을 네. 왜냐면 비판하던 어쨌든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으니까. 그래서 네. 바람이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화폐는 겁니다 그때.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했더니 이거 뭔가 좀 새로운 통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는데 7월달에 지금 슬라이드 띄워드린 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2024년 7월에 그 내시빌이라는 테네시 주의 도시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네. 행사에 트럼프가 직접 참석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업계 사람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뭐 우리끼리 정보 공유하고 그런 행사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가지고 대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약의 뼈대가 이 네 가지였는데 네.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으로 만들겠다. 네. 그때는 뭐 캐피털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뭐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좀 있는데 범죄 수입 압수하고 네, 이런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 그리고 이걸 계속 갖고 있겠다. 이거를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네요. 전략 비축이라고 하겠다. 네. 전략 비축은 사실 뭐 기름, 뭐 그렇죠.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저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겠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하겠다. 반대로 CBDC는 중단하겠다.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단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SEC의 위원장 네.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 맞아요. 그 사람 해고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데이원에 해고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됐느냐? SEC 위원장은 자기 발로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해고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했고 네. CBDC는 중단하겠다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지금 올라간 상태고 네. 비트코인 정부 보유분 안 팔았겠죠 아마도 네.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이 뭐 아마 전 세계 정부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부일 겁니다 지금. 네. 그다음 전에 데이터로는 2위가 중국이었는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이 암호화폐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공약을 지켰어요.
작년 7월에 저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죠. 저 선거 엄청난 전에. 얘기들을 네. 한 자리에서 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다 하나하나씩 지켜가고 지금 있습니다. 지켜가고 있다. 네. 공약을 참 잘 지키네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까 그 트럼프 개인에도 이익이 있냐고 말씀을 그냥 툭 드렸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좀 이익을 봤다는 얘기를 제가 코인 들어가지고. 사업도 하고 있죠. 아들하고 엄청난- 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코인 회사 만들어 가지고 거기 네. 자기 이름도 올리고 그 코인 멜라니아 그 회사에서 코인 발행도 하고 멜라니아 코인도 발행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네. 아들은 전 세계 코인 행사 다니면서 맞아요. 막 그런 거 하고 있고 네, 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됐을 때 네. 그 회사에서도 또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기의 이익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것이 만약에 달러에 대한 사랑이라면 네. 이거는 또 미국 경제와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나? 그리고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가? 네, 그걸 궁금하네요.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봤을 때 네. 달러와 경쟁하는 게 싫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에 도전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다른 그러니까 화폐들이 다른 존재가 네, 네, 네. 뭐든 네. 처음 비트코인은 원래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취지는 그랬죠. 2008년 네. 금융위기 때 그 기업들 금융 기업들이 뭐 되게 신용 등급이 낮은 상품들을 토대로 뭐 이 파생 상품을 만들었다가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금융위 때 그때 그렇죠. 말씀하신 그러면서 거. 월가의 금융 기업들이 막 망하는데 미국 정부는 자본주의 원칙과는 반대로 역반대로 그걸 막 지원해줘서 회생시키고 구제금융을 했는데 월가의 그런 금융 기업들은 또 그걸로 돈잔치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본 사람이 네. 사람인지 집단인지 네,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네. 이건 안 되겠다. 네.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모두가 네. 하나의 어떤 금융기관이 하나의 정부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모든 신용과 자금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그걸 공유하는 민주화된 시스템을 만들자라면서 제안한 게 비트코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놓고 미국 정부에 한 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당시 거죠. 개념으로. 미국 정부 달러 시스템,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체계에다가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고 봐야죠. 네. 근데 그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10여 년, 5년 정도 지나니까 됐어요. 되고 있네요. 됐는데 네.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죠. 같이 하죠. 그리고 그게 한정적이니까. 월가의 경우에는 작년에 트럼프가 이 태도 변화의 기류를 보였던 시기에 네. 아주 중대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작년 월가에서요. 네, 작년 초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가 나왔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한참 이렇게 좀 미루던 네. 사업이었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월가의 큰 자산운용사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그런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내놓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그 지수형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실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했겠죠. 네. 큰 손이 됐겠죠. 네. 월가의 큰 손들이 비트코인 큰 손이 됐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그러면 미국 정부와 월가의 큰 손들이 비트코인의 큰 손들이 된 이후에 비트코인은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하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비트코인은 달러에 뭐 도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가치가 운명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됐죠. 네. 네. 그다음 비트코인 그렇게 됐습니다. 법안까지. 네. 네. 스테이블 코인도 예전에 리브라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리브라는 구상했던 게 5개 주요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치를 연동하는 진짜 국제화된 어떤 화폐를 꿈꿨었어요. 이것도 달러에 도전하는 거죠. 그때 페북에서 추진하다가 좌천했다는 그거요.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추진했던 그 사업이 그렇게 하면 이제 바스켓까지. 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 이거를 하면은 정말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저 네트워크가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뻗쳐 있는데 네. 여기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의 이 리브라 화폐를 네. 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통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됐다면은 달러랑 싸우자는 거죠. 그게 됐다면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달러랑 원대한 싸우자는 꿈이었군요. 그렇죠. 그 달러를 지지하는 트럼프는 그리고 달러를 지지하는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거를 좌초시키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고 트럼프가 서명한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보면은 네. 이거는 달러 또는 미국 국채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만 허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달러죠. 그렇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간다? 달러가 퍼져가는 거죠. 그럼 미국은 해피, 네. 트럼프도 해피. 네. 그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지금 이제 보여드린 표를 보면은 네. 전략 비축이라든지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 그 전략 비축이라든지 비트코인 ETF라든지 그 비트코인 지금의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달러에 그 저항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적을 없앨 수 없다면 네. 동지로 만드는 식의 방법으로 네. 이 업계를 전략을 재편했다라고 완전히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뭔가 저는 이쪽 잘 모르지만 쭉 그 배경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도전이 될 만한 거를 다 싹을 잘라놓고 다 죽여놓고 약간 우리가 해볼만 하네라는 기회를 포착한 것은 아닌가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좀 얼핏 들고요. 그나저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스테이블 코인 하면 뭐 우리나라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지금 법안 발의돼가지고 이제 민주당은 안도걸 의원 등등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은혜 의원 등이 이제 법안을 각각 발의를 했는데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원화 하면 아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누가 사겠어 당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안 하자는 거야? 뭐 그럴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원화 일단 스테이블 거기서부터 코인이 나온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미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트럼프가 이렇게 밀고 나면은 그 다음 정부도 달러를 약화시키겠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렇죠. 밀 가능성이 높을 네. 것 같고요. 유지 그 이제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저는 가장 눈여겨 보는 거는 네. 일반 기업들한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일반 기업들이 채권 발행하듯이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게 하겠다 회사채 이런 발행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의 수많은 제조기업들, 나이키, 네. 뭐 그런 기업들, 네. 테슬라,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많고, 아니면 유통기업들, 아마존, 월마트 네.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도 뻗어 있고 거래상들도 많잖아요. 네.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무역을 할 때 물론 자국 내에서 이 미국 사람들이 결제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제 시스템에서 쓰이는 비용이 뭐 100이라면은 한 1, 2 정도의 비용으로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스테이블 네. 코인을 이용하면. 왜냐하면 이게 간소화되기 때문에. 음,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고객들을 유치를 하는데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걸로 결제하시면 더 싸요 하면은 어. 평론가님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저변을 넓히는 데 쓰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하면 싸요. 무역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전하고 송금하고 하는 데서 들어가는 그 수수료들을 쭉 줄일 수 있다면 네.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망 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동남아 어느 나라에 있는 네. 공급상 캄보디아에 있는 저 옷 납품 네, 네. 업체한테 이걸로 결제하면 싸다. 이걸로 결제하면 우리가 더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챙겨주고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나이키 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도 뭐 평소라면 지금 같은 경우라면 아마 환전을 할 텐데 네. 그냥 달러 현금으로 환전을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이키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는데 이걸 쓸 수도 있잖아요. 유통이 좀 제대로 되기 그렇죠. 시작하면 그렇죠. 서로 이제 이게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캄보디아에서 쓰는 캄보디아 돈은 이제 점점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응하는 거는 제 생각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그렇게 들어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외화로 간주한다. 그렇게 해서 외환 보유고의 일부로 그렇죠. 생각하는 이걸 건가요?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네. 그걸로 받아오는 건데. 근데 대신에 이제 관리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똑같이 한다. 우리 저 글로벌 기업들 삼성,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해외 결제할 때 이걸로 한다. 이걸로 한다. 그러면 이제 원화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상쇄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정도로 대응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은 네. 법안 중에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외화로 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아까 말씀하셨던 저 민명덕 의원, 안도걸 의원, 김은혜 의원이 낸 이 법안들을 보면은 지금 표를 띄워드렸는데 네.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그런 법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방식으로든지 이걸 갖다 뭐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기감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이게 네. 이제 우리 통화 주권을 지켜야 네. 된다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굉장히 다르네요.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원? 네. 근데 안도걸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50억 원이라서 자본금도 좀 차이가 있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병합해서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항상 그렇듯이 한국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사실 이제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은 자기네들의 패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놓기 싫어하고 그래서 연준도 뭐 이랬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총재 얘기 들어보면은 약간 별로인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다시 어떻게 되는 한번 건가요? 돌아가 볼까요? 네. 그 트럼프가 공약했던 것 중에 네. 미국이 CBDC 하는 거는 중단하겠다. 원래 이제 CBDC 하면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좀 화폐 유통의 디지털화, 현대화를 추구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미국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문제 의식이 약간 달랐어요. 이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CBDC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중국은 일반 은행들이 다 국유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부 지분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위챗페이, 알리페이 아시죠?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이 지급 결제 시장이 민간 기업의 송두리째 넘어간 게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화 정책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의식에 출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출발했고 좀 더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금지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중국을 의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CBDC를 개발하고 추진을 하면 어차피 달러인데 사실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거니와 자기 생각에 미국도 CBDC를 하고 있는데 중국 CBDC를 용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CBDC의 미래의 어떤 사용처 중에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위안화 국제화에 쓰겠구나 하는 관측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중국 돈으로 이제 결제하고 뭐 이러면서 위안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일 텐데 이게 디지털화되고 나면 훨씬 편리하게 훨씬 더 철저하게 또 이렇게 유통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관측들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달러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트럼프는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 CBDC 못하게 해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안 하는데 쟤네 거 어떻게 인정해줘? 라고 한 거 아닐까? 중국을 겨냥해서. 네. 그래서 겉으로 얘기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CBDC라는 게 결국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건데 돈 쓸 때랑은 다르게 이게 익명화되는 과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침해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미국 CBDC는 중단시키겠다라고 했던 건데 속내는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 하면은 중국 CBDC를 보면서 저거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통화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저거는 국제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게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CBDC를 추진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이걸 보고 있어요. 예의주시라고 하죠 보통. 예의주시 아주 막 예리하게 보고 네. 있는데 통화주권을 대응해야 된다는 그 문제 의식에서는 뭐 한국은행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텐데 다만 네. 통화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어떤 이 한국은행의 손을 벗어난 통화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우려가 있죠. 하고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국은행이 여러 의견을 내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한 3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네. CBDC 시범 운영 사업을 했거든요. 한강 프로젝트라고.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전 스테이블 코인만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이게 들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저만 편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뉴스를. 그 주변에 제 주변에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이 그 안전 전문가. 심지어 주변에도. 네, 그래서 네. 진짜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면은 사실 리테일 끝까지 쓰이는 거를 관여하는 게 맞지만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돈이 은행에 들어가고 난 다음엔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카드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 네. 뭐 한국은행이 그런 부분까지 다 보려고 하는 거는 과욕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걸 보면 네. 문제 의식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하나 스테이블 코인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거 보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판교의 지평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혜연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저는 이승원이었고요. 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